안녕하세요, 호야쌤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필라테스 강사로서 저 역시도 이 필라테스 강사라는 직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고는 하는데, 며칠 전에 레슨을 하고 나서 선생님과 얘기를 하다가 나이 얘기가 나왔어요. 우연치 않게. 그러다 필라테스 강사는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주변에 나이가 있은 강사 선생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있다고 해도 그 선생님들은 센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교직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현직에서 필라테스 운동을 직접 가르치면서 계신 선생님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필라테스 강사의 수명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이 되었을 법한 필라테스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한번 되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필라테스라고 하는 운동은 정교한 움직임을 요구하고 그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 힘든 운동들을 마쳤을 때 실제로 이것들이 우리 몸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변화가 우리 삶에 또 다른 변화를 일으켜서 좋은 운동이고, 이것의 매력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이상 필라테스 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필라테스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포화 상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필라테스가 굉장히 좋은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은 조금 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사회적 인식이 떨어진 이유는 첫 번째로는 많은 협회와 교육센터들이 생겨나면서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너무 공급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요자는 한정적이지만 공급이 많아짐으로써 이 수요자가 이 공급책을 만나는 경우가 연차가 낮은, 혹은 필라테스 강사로서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필라테스를 하는 운동의 질이 낮아지면서 필라테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필라테스 하고 나니까 별로 운동 안 돼, 아니면 필라테스 스트레칭밖에 안 돼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로 좀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컨 잡이라는 거예요.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들이 시간 대비 페이가 조금 세요. 그래서 본업은 따로 있지만 부가적인 수입을 위해서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고 저녁 시간에 파트타임 잡, 세컨 잡으로 그러니까 일하는 강사 선생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컨 잡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로 필라테스가 너무 좋아서 회원들과 소통도 잘하고 회원들의 움직임을 변화 혹은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지만, 본업보다 당연히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본업보다 소홀하다는 얘기는 내가 회원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혹은 회원에게 집중을 해서 내가 운동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것들을 노력하는 시간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 노력하는 시간들이 적기 때문에 회원들이 느끼는 레슨의 질은 또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필라테스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사회적 인식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프리랜서라는 직업의 특성이에요. 일단 필라테스 강사는 거의 대부분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 프리랜서가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레슨의 개수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레슨을 하기 위해서 회원들을 계속 내가 포용할 수 있고 회원들이 나를 계속 찾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막상 나와보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라테스가 단순히 레슨에만 치중을 하지 않는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어떤 감정적인 노동도 필요하고 육체적인 노동도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프리랜서로서 내가 그냥 레슨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쉽게 발 담궜다가 쉽게 떠나가는 그런 선생님들을 굉장히 많이 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차가 많이 쌓여 있는 선생님들은 힘이 들어서 떠나가고, 자격증을 빠르게 취득해서 필라테스 시장으로 나오는
초보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회원님들이 만나는 선생님들이 숙련되지 못한 약간 초보적인 선생님이 만났을 경우에 레슨의 질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낮은 그러한 느낌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느낌들이 우리 계속 사회적인 인식으로 남아서 필라테스는 실제로 운동이 잘 안 돼. 혹은 필라테스는 스트레칭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필라테스 했는데 나는 다이어트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던데?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속상하기도 하고 하루빨리 이런 사회적 인식을 좀 개선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회적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일단 가장 먼저 사회적 인식을 바꾼과 동시에 우리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레슨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단 레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필라테스는 굉장히 정교하고 움직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정교한 움직임과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짜 끝없는 연습, 동작에 대한 끝없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이 동작을 반복 연습을 함으로써 이 동작 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고 어떤 느낌을 가져가고 내가 어떤 근육들을 지금 집중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파악이 돼야지만 우리가 레슨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예요. 공부. 필라테스가 정교하고 움직임을 하는 동작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움직임이 다르고 체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회원에게 정확하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부학, 기능 해부학, 역학, 재활, 통증 관리 등등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것들을 내가 적재적소에 회원들한테 적용을 하면서 동작을 원활하게 혹은 움직임에 무리 없이 통증 없이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레슨의 질이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체력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필라테스 강사가 단지 말로써 옆에서 회원들한테 큐잉을 하면서 움직임을 이렇게 하세요 해서 별로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보통 50분 정도 수업을 하는데 50분 동안 쉼 없이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쉼 없이 얘기를 하면서 회원의 동작이 틀어지거나 틀어지지 않도록 서포트하는 힘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를 한 타임, 두 타임 할 경우에는 별로 체력적인 것들이 요구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보통 기본적으로 세 타임, 네 타임 지속이 되면 당연히 힘이 들 수밖에 없고 이게 일주일간 계속 지속이 된다고 생각하면 육체적인 노동, 그 다음에 정신적인 혹은 말로 하는 이러한 노동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력적인 관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당연히 체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면 회원들한테 내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에너지 전달이 잘 안 되면 레슨의 질은 떨어지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꾸준히 진짜 내가 원하는 시간 혹은 내가 원하는 때까지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지만 레슨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필라테스 강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레슨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레슨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수없이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연습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론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회원들한테 잘 전달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와 같이 이렇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혹은 해본 적이 있다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감사합니다.